안녕하세요. 쉽다의 CLO 김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성해운하고 서비스 항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봤고요. 쉽다의 홈페이지에서는 FCL 스케줄을 검색해 보실 때 출발항과 도착항을 찍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해상 운임하고 선사별 스케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구간별 해상 운송을 진행할 때 다이렉트와 직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환적, 트랜시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 구분을 선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해운의 이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해운의 이희인이라고 합니다. 가끔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직항이라는 서비스로 해서 부킹을 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직항인데 왜 중간중간 여러 포트를 기항해서 하는 거냐? 이게 직항이 맞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실제로 직항과 환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직항은 출항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과정 없이 하나의 모선으로 동일한 하나의 선박으로 운송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비해서 환적은 보통 TS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청하신 출항항과 목적항의 경로 중에 선박과 선박 혹은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탔다. 근데 여러 가지 버스 정류장을 거치더라도 내가 내리지 않고 다른 버스로 갈아타지 않으면 그게 직항의 개념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내려서 다른 버스를 갈아탄다 하면 환적의 개념이 될 거고요. 실제로 환적이라는 게 트랜시먼트라고 해서 무역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환적을 한다 그러면 연결될 선박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서 운송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컨테이너에 대한 조작이 한 번 더 일어나다 보니까 화물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도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항이나 환적을 동일 구간에서 구분을 했을 때 베트남에서 부산이다. 그럼 직항이나 환적이나 운임은 어떻게 화주들이 받는 운임은 동일한가요? 짧은 운송기간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직항 운임이 환적보다 높지만 해당 구간의 물동량에 따라 운임이 좌우되는 부분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선사 입장에서는 환적은 하역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하역료나 터미널 간의 셔틀 운송료 등으로 원가적으로는 더 높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그럼 선사에서는 환적 서비스를 하다 보면 터미널에서의 컨테이너 조작도 한 번 더 있고 항내 운송이 있기 때문에 원가적으로는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는 해상 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운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직항하고 환적을 할 때 실제로 해상 운송 소요율이 변경될 때가 많잖아요. 운송 소요율을 변경을 주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직항하고 환적을 구분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해상 운송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외부 변수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9월, 10월에 많이 오는 태풍, 저희가 운항할 때 큰 이제 요소를 미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터미널에 접안을 할 때 이제 선석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저희가 접안 대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적을 하게 된다면은 하역을 하는 과정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항보다 환적이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항, 환적 모두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환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함물을 한번 화역하고 화역을 하는 작업에서 발생을 하면서 시간이 좀 더 지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화주분들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게 기본적인 기상 악화에 대한 거는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하역을 할 수 있는 선석이 부족해서 또 지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직항이라고 해도 이전 포트들의 혼잡 때문에 지연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컴플레인들 선사에서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가끔씩은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을 정상적인 서비스로 움직이기 위해서 선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스럽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적하고 직항 서비스의 특성을 인지해서 수립 운송을 계획하고 수립 운영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쉽다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스케줄을 직항과 환적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전담 매니저들하고 최적의 루트를 상담해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항하고 환적 외에도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분들이 같은 구간을 찍었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근데 같은 스케줄에 같은 선박인데 선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배경에서 발생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이 부분도 역시 많은 화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선사가 노선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 운항이 있고, 단독 운항이 있고, 선복 교환이 있고, 선복 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이는 간단하게 혼자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선사가 여러 개의 선박을 같이 투입하는지에 대한 운항 방식의 차이고, 노선 간 선복을 교환할 수도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용 절감의 일환 및 그리고 각 선사별 운영 방식 및 수요에 따른 것으로 한 배 스페이스를 각 선사들이 공유하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선사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제공하는 운임 역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항선사의 이제 마감 취합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운항선사 그리고 비운항선사 간의 마감 시간이 일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는 같은 선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선사별로 정책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이 선사 분들의 관계를 놓고 보면 선사끼리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도와주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운항 그리고 공동배선에 대한 개념들을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해상 운임하고 가격 정책이 어떤 기준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